최지현 님 소개도 좀 해주시고 말씀도 좀 조금 간략하게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지방경찰청 최지현 경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들 이 군인 관련된 주제인데 왜 경찰관이 왔는지 다들 이해하실 텐데요. 사실 군인뿐만 아닌 서비스 유니폼이라고 제복 입은 공무원, 경찰, 소방, 해경도 다 이 주제에 해당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귀한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공상경찰관이고요. 1시간가량 주치자 변경을 당해서 지금 부축어깨가 15%를 정도 정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도 못하고 있고 저는 이 자리에서 도움을 청하러 나온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다시는 저 같은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제 목숨을 걸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간청드리고 네이버랑 유튜브에 최지현 경장 치면은 기사가 쭉 나오고요. 관심을 가져주시고 앞으로 언론에서 많이 뵙게 될 겁니다. 경찰에서 아마 유일할 거예요. 이렇게 앞에 나서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경찰관이 제가 알기로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저 혼자 초대내고 열심히 한번 제도 개선에 힘써볼 테니까 많은 참여 죄송한데 지금 어떤 상태를 근무를 하고 계시고 복직을 못하고 있습니다. 휴직 상태로 계시고 그리고 이 근거 조항은 좀 이약한가요? 아까 많이 봤지만 근거 조항이라 지금 보상에 대한 혹시 유공자 두 가지인데요. 그 재활치료 같은 경우는 급여는 100% 지원이 되는데 비급여는 그 산재 수가를 그대로 따와가지고 제가 병원을 한 번 갈 때 15만 원 정도 재활치료비가 나오거든요. 도수단, 체중격파, 기타 이런 치료를 하는. 근데 이거를 영수증을 내면은 받을 수 있는 돈은 5만 원 정도 따릅니다. 30%가 제한되는 거죠. 이게 한 번이면 괜찮은데 재활치료 같은 경우 주 2회 3회씩 받고 저 같은 경우도 주 3회씩 받아야 되는데 지금 2회밖에 1, 2회 정도 그렇게 쌓이다 보니까 이 차액이 3천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원 공상 분경에 해당되는 게 없나요? 57페이지에 국가 유공자들에서 지원 공상 분경에 포함은 되는데 경에는 현재 휴직 중이기 때문에 퇴직을 안 하는 거 안 되죠. 퇴직 전에는 그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공무원연금 관리를 한다. 이것도 또 여러 가지 또 입법이라든가 제도의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백현민 사무국장. 네. 저는 지금 생각을 정리해가지고 적어놨는데 말씀드립니다. 이제 고우는 이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가치를 좀 합리적으로 정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국가를 위한 희생 그걸 끝까지 책임진다고 역대 대통령들이 늘 말을 해오지 않습니까? 큰 사고가 터져도 그렇고 또 군병 같은 데 가서 약속을 손잡으면서 딱 그런 약속을 해주는데 정작 이게 지켜지지 않는 약속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국가가 책임진다 그런 느낌이 안 드는 게 이게 정책의 디테일이 진짜 떨어져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정책 통합조정위원회라고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이게 보험예우의 디테일에 관해 가지고 보험정책 전반을 아예 한번 들여다보고 조정해보자 하고 전에 그 1회 세미나에 주최를 하신 의원님 의원실에서 발의했던 그런 내용인데
진짜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입대하는 그날부터 공상을 책임져야 되는데 정작 입대하고 1년 이내에 공무상 외 질병 또 부상은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이게 기존에 있는 군인재해보상법 이번에 새로 바뀐 법인데 군인연금법에서 바뀐 법인데 그대로 가져와서 이 내용이 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1년 복무를 하기 전에 다친 병사는 주로 질병 종류로 암 그런 게 발생했을 때 최소한의 보상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하는 게 이 조항 때문에 그런 건데 사실 이게 안 바뀌고 법이 추가되고 보상금이 높아졌다고 그 자랑을 했었는데 진짜 약간 한심한 감이 없지 않았습니다. 질병, 전염병, 또 중증 부상 등으로 진료를 우리가 받을 때 진짜 모두 평등하게 진짜 최고의 진료를 받으면 좋겠지만 진짜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장애가 심하게 남거나 또 아니면 또 다른 질병이 생기거나 아니면 이게 살지 못합니다. 살릴 수 있는데 진짜 못 살리는 경우가 진짜 어이없게 많습니다. 보면 북한군이 탈북해서 총알을 맞고 살리기 위해 가지고 헬기를 태워서 외상센터로 가서 결국 그 이국종 센터 팀에서 살려냈습니다. 근데 우리 군은 그 의무병 군 응급 차량이 추락을 했는데 병사가 두개골이 함몰이 됐어요. 근데 그거를 군 헬기를 이용해서 군병원으로 데려갔어요. 위급해졌을 때 그때에서야 민간병원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또 다른 경우는 여기 와 계시는 분 아드님 얘기인데, 자 뇌출혈 백혈병 증상이라고 좀 아는 군의관이었으면 진짜 눈으로 보자마자 검사를 하고 치료를 하고 바로 큰 병원에 보냈을 텐데 그게 아니라 그냥 그 진료를 볼 수 없는 능력 없는 군의관이라고 해야죠. 그 당시에는 병을 놔두고 키워가지고 결국은 검사 받을 때 이건 군병원에서 치료 못한다 하고 민간병원에 보냈는데 죽었어요. 근데 얘가 군의관한테 받은 약이 신동제 알레르기 그런 약이라 신동제 알레르기 감기약 요거를 받았어요. 백혈병인데 검사도 거의 다 죽어가는 그 상태에서 받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온을 얘기할 거면 진짜 공상 질병 이게 발생한 순간부터 진짜 그때부터 제대로 해야 되는 건데 우리는 군에서 해결하려고 하고 또 군에서 내보내려고 하고 또 군에서 이게 전역을 하면 책임을 안 지는 게 군의교육입니다. 또 보훈의료로 넘어가면 우리 보훈 대상자가 84만 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훈 가족이 240만 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240만 명이 전부 다 그 의료 지원을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보훈병원이 6개가 되고 그리고 보훈위탁병원이 320여 개 딱 그 정도가 되는데 320여 개의 병원에서 84만 명이 된 240만 명이 된 어떻게 진료를 보겠습니까? 그걸 못 보는데 딱 위탁병원을 더 늘려가지고 진료를 볼 수 있게 해주겠다 하는데 한 2배 더 늘려가지고 구해주는데 그런 걸 좀 탈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공 의료라고 해가지고 민간에서도 세금 국민들의 세금이 투여되고 그런 병원들이 좀 많은데 그런 병원에 저희랑 벽을 쌓아둔 것처럼 저희랑 전혀 상관없이 지원이 하나도 되는 게 없습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도 그렇고 또 국가 트라우마 센터도 그렇고 그리고 PTSD로 왔다고 해도 또 일단 그거는 상담은 해주겠죠. 근데 전문적으로 다 해주지는 않을 거라. 진짜 저는 다양하게 할 말이 있지만 우리가 공상을 잇는 그 순간부터 의료만큼은 진짜 차별을 받지 않고 아까 말하신 것처럼 비급여 걱정하지 않고 의료를 지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 해주시려고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2005년도에 육군중령으로 예편한 사람입니다. 제가 가한 거는 저 역시 이제 국가유공자 소대장 때 아산만 해안에서 순찰 돌다가 추락해가 다쳐서 여기 지금 뼈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 소송 중에 5월 8일 날 서울 거북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법원에서 심리 중에 있는데 승소한 내용이 제가 육군 보통 전공상에서 공상으로 인정을 받았는데 보훈처에서는 그것을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고법에서 뭐라고 판단했냐면은 육군 전공상 심사에서 온 결과를 배척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우리 천황 장면을 잘 들으세요. 국가유공자 여군 등록 심사에 지금 보훈심사위원회가 지금 위법을 하고 있습니다. 법을 위배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게 왜 위배를 하고 있냐면 1번, 2번 심사는 법이니까 아무 관계가 없지만 세 번째 들고 있는 보훈심사 기준이 93년도 6월 29일 선고된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대법원 판례는 여기 나오는 대법원 판례인데 이 대법원 판례는 전물공경되는 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다만 순직 공무원 등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우리 경찰도 잘 아세요. 알아주십시오. 경찰들이 많이 피해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2페이지에 다만 순직 공무원 등의 경우에 국가보훈처에서 독자적으로 심의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요 말은 다만 순직 공무원을 싹 빼고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천안함 장병이나 하경 중사처럼 전상 결정을 받아가서 갔지만은 공상으로 결정돼요. 그게 국민 여론이 들끓고 대통령이 재검토 지시 내리니까 이랬어야 보훈처에서 전상 전몰 분경이 이렇게 되어요. 이건 국방부에서도 보훈처에다 항의를 해야 되는데 항의도 못하고 보훈처 일리가 있다 묻고 있습니다. 우리 천안함 장병도 하경 중사처럼 정상으로 취급받아가지고 정상 공격이 되냐면 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 대한민국 아직 종전이 안 됐습니다. 대한민국 지금 휴전상태입니다. 지금 왜 우리가 종전하자고 하냐면 죄송한데 예. 그 천안함 장병들은 다 전산 요거는 이제 제가 그걸 해서 우선 왜 가냐, 왜 위법이냐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원래 국가유공자법에는 전물공경 등의 전체를 전물공경 등이라고 하게 돼 있고 74조 구요항에 보면은 해당 전물공경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도 전물공경 등이라 하지 않고 다만 순직 공무원 등의 경우 이 대법원 판례를 적용하도록 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훈처에서는 제일 세 번째 여기 보시면은 나중에 나가겠지만은 93년도 대법원 판례를 적용해가지고
심사를 한다고 이렇게 독자적으로 한다고 이랬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각 군, 경찰, 소방에서 전공사고 넘어오면은 안 됩니다. 이제 보훈처에서 죄송한데요. 이 법으로 이게 죄송한데 제가 지금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 여기 법으로 그 되고 지금 그러면 전공상위원회에서 공상판결을 받으신 거죠? 예, 공상판결 받은 근데 지금 공상판정을 받았는데 보훈처에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요건심사 과정에서 본인은 국가유공자가 아니라 군생활하고 그러니까 훈련 등 전투나 훈련 등의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간접적인 관련 때문에 보훈 대상자로 지정을 하신 거죠? 요건심사에서. 저 보훈 대상자도 아니고 네. 아예 그냥 비해당자로 저 관련 근거가 없다고. 관련 근거가 없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제가 발표드린 지역공상 군경도 해당이 안 되고 요건상에서 지금 현재로 두 가지 권한이거든요. 국가유공자 아니면 보훈 대상자인데 이게 지금 그러면은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대법원 가서 판결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대법원은 제가 드리는데 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 대법원 판례가 군 인사 법령을 위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디냐 행정심판법도 위배하고 국가유공자법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네. 저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요. 네. 대법원 판례하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네. 지금 그 군 인사법하고 국가유공자법, 즉 국가유공자에 관련된 그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련된 법률하고는 약간 틀립니다. 틀리죠. 네. 근데 그거를 갖다가 지금 한꺼번에 얘기하시면 한꺼번에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네. 국가유공자법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국가유공자법 제6조 3항에 보면 그 모든 그 등록을 기하 등록 군경 신청이 등이라고 합니다. 전문 군경 등. 네. 그런데 이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이야기는 다만 순직 공무원 등의 경우에 적용돼야 할 사항을 같이 적용하는 겁니다. 이게 잘못됐고 네. 만약에 해당됐을 때는 해당 전문 군경 등이라고 돼 있거든요. 원래 제가 알고 있기로도 네. 모든 법률상에서 가장 오해가 많은 부분이 네. 전물 군경 등이라는 등자 하나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그 부분에서 판결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이 자리는요. 네. 다른 것도 전혀 그렇죠. 전혀 알고 있어요. 무슨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예. 지금 처우개선 문제입니다. 시간이 너무 예. 지금 국가유공자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제2조에 생활이 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께서도 호국 보훈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계시고 그런데 제9조에 보면 보상받을 권리의 발생 시기하고 소멸 시기가 이 상이합니다. 발생 시기는 등록 신청하는 날부터 받게 되어 있고 소멸 시기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속하는 달부터 보상받을 권리가 소멸되고 소급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은 법 내에서도 죄송한데요. 그 부분도 제가 6년 동안 예.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알고 있어요. 지금 국가유공자법에는 그나마 이게 법률상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등록 시점으로 소멸시효를 따지고 있는데 지금 모르시겠지만 지금 군인 연금법상에는 소멸시효가 5년이에요. 민법상에는 소멸시효가 10년이죠. 그런 지금 현재 가장 이게 다음번에 토의될 게 뭐냐면 사회보장제도의 법률과 국가유공자법, 군인연금법, 재해보상법이 다 틀립니다. 그런 것들을 여기 의원님들하고 맞춰서 사회보장 틀과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도록 맞출 거니까 그 부분은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 얘기 5.18 보상법을 보면은 사유가 발생한 날로는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상임에 이래 법이 위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서로. 그래서 이걸 다 하고 싶고 또 한 가지는 국가유공보훈처가 우리 유공자들이 좀 핵심 조직에 한 번씩 들어가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보훈배분 문제입니다. 보훈배분은 물론 여러 곳에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국가유공자들을 가하고 국가에서 이렇게 한다면은 적어도 국가 예산을 지원받는 국립 시립병원 내지는 보훈처는 국가 예산을 지원받기 때문에 보훈배원과 같이 이거는 보훈처에서 협의만 하면 됩니다. 협의해서 그분들이 가서 진료를 받고 회의를 할 수 있든지 안 그러면은 보훈병원한테 봐가지고 약만 탈 수 있는 사람들은
위탁 대우를 하면 지금 공처에서 잠깐만. 이제 이거 좀 끝내야 돼요. 지금 이거 3시간이에요. 지금 3시간. 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두 분이 좀 저기 이제 그만하시고 오늘은 예. 이제 아니 가야 내가 되거든요. 네 가지만은 예, 제가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이 좀 따로 만나셔가지고 이 문제를 좀 정리를 하신 다음에 여기 지금 청문회하는 거 아니잖아요. 계속 하실 거예요. 저 국회 와서 3시간을 앉아보기는 생전 처음입니다. 저도 시간이 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닌데 좌장까지 맡아가지고서 계속 앉아서 들었는데 너무 중요한 문제라서 제가 함부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문제고 그래서 정말 중요한 문제고 이런 부분이 잘 처리가 돼야 될 거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뼈저리게 오늘 아주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가셨나요? 기획실장님도 이제 이석을 하셨나요? 네, 그러니까 한번 말씀 좀 하고 가시라고 그랬더니 결국 중요한 건 한번 놓쳤네. 직원분들은 여기 직원분들이요? 저기 잘 좀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뭐 지금 무슨 얘기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죠? 주제가 좀 커서요. 예, 주제가 좀 무겁고 크고 그리고 이제 다음번에 한번 두 분이서 좀 정리를 하신 다음에 그런 그 구체적 사례들을 가지고 입법을 어떻게 하면 좀 좋을까? 그러니까 입법과 시행령 혹은 뭐 법 사이의 그 어떤 간극이랄까 그 모순 그래서 그런 구체적 입법 사례를 몇 개만 좀 만들어서 한번 발표해 주시면 아주 효과적으로 그런 한두 개라도 뭐 한꺼번에 그냥 다 고치자 이렇게 하면은 뭐 평생 못 고칠 수도 있는데 한두 개라도 한 번에 한두 개씩이라도 하나씩 발굴해서 요거 고치고 또 그다음 또 고치고 뭐 아니면 두세 가지 정도 딱 해가지고 고치고 이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한꺼번에 다 고치려고 못 고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입법 사례를 발굴해서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다음번에는 좀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한꺼번에 쫙 들어오고 그다음에 저도 처음 들어보니 PTSD 같은 이런 부분 물론 뭐 언론에서 접한 바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또 잘 이 문제를 정리해서 잘 판정하고 할 것이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백종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3시간이 정말 모자라네요. 예, 다시 한번 예, 간단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군에서 자식을 사망에 이르게 했는데 국가로부터 물론 다 계층이 있는데 그 엄마들의 모임이에요. 군 피해 치유센터 함께 일을 하고 있고요.